이것도 민주당의 전통이네요. 전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민주당 지금 이제 당내 경선 4파전으로 갑니다. 이제 네. 고민정 의원까지 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데 느닷없이 축구 경기 중에 골대를 옮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룰을 지금 바꾸려고 하잖아요. 이른바 선호투표제도 이걸 도입한다고 해가지고 정청래 대표 측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준위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거 이제 최고위원회 거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최고위원회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아. 4대 3이니까. 자, 이거 선호투표제 도입될까요?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네. 이거는 느닷없이 골대로 옮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느닷없지는 않아요. 네. 이미 지난 총선 때부터 네. 경선 도중에 네. 선수의 지시에 의해서 그 선수나 감독의 지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과거 행태를 그대로 다시 또 반복하는 그렇죠. 거다. 이미 예. 그 불공정 경선과 예. 경기 도중에 그 룰을 막 뒤바꾸고 막 바꿔치기 하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어느덧 전통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전통을 다시 또 쌓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의 전통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도대체 이게 그 선호투표라는 것은 작은 선거고 선거가 동시에 여러 개 치러질 때 결선 투표를 동시에 여러 개 또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과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호투표를 그때만 한시적으로 예외적으로 채택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과거 열린우당 시절에 최초로 도입을 하면서 그때 선호투표제를 도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후보가 서너 명이고 5명, 대여섯 명 이렇게 됐을 때 50% 넘는 후보가 아니고 30%, 20%짜리가 당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최종적으로 50%를 넘기는 후보를 공천자로 확정시키기 위해서 선호투표를 도입했거든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웃기는 제도예요. 왜냐하면 1위와 2위가 있잖아요. 1번과 2번과 3번이 있어. 그러면 1번과 2번이 치열해. 3번은 논외야. 그래서 별로 경쟁 상대가 안 돼. 그러면 선호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1순위를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를 찍잖아요. 예. 1번을. 1번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사람이 1번을 찍어. 예. 그다음에 다른 사람 찍고 싶질 않아. 예. 근데 2번을 꼭 찍어야 돼. 3번도 찍어야 돼. 3번. 그러면 3번을 찍게 돼. 예. 왜? 저 2번을 찍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저 차선책으로 2번을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2번도 마찬가지로 1번을 견제해야 되고 2번을 절대적으로 찍어. 그러면 2번을 찍고 그러면 1번을 안 찍어. 절대. 찍을 수가 없어. 그 3등 구조적으로. 후보가 3등 후보가 유리해지는. 그러면 3등을 찍게 돼. 예. 그러면 1번의 표들이 1번 찍고 3등 찍고 2번의 다수표들이 2번 찍고 3등 찍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3번의 1순위 표는 제일 작아. 1, 2번에 비해서 3번의 표는 절대적으로 적어요. 예. 그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2순위 표가 많아서 예. 그게 당선자가 돼요. 당선자가 될 수 있다. 예. 2004년도에 그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예. 정봉주가 그렇게 해서 됐다는. 그 당시에 예. 제가 기억해요. 예. 그때 굉장히 화제였어요. 1번과 2번이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3등이 정봉주였는데 삼등이 정봉주가 1등이 돼버렸어요. 정봉주가 최약체 후보였어요. 그 예. 당시 예. 나이도 사실 어리고 정봉주 의원님은 그 의원으로서는 활동을 잘했지만 별로 그렇게 관심 받는 후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왔는데 1번과 2번은 다 출마를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그거 지지층이 다 배제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정봉주를 2순위에 찍어버린 거야. 그죠? 서로 예. 배제하고서 3번에다가 찍어 정봉주를 2선택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정봉주가 선호에서 50%가 넘어버렸네. 넘어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정봉주가 된 거예요. 그래고 화제가 됐었죠. 예. 그런 경우가 몇 개 있어요. 선호투표가 이게 그러니까 표심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묘한 그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네요. 말이 좋아서 예. 1순위, 2순위 투표지 예. 표심이 정반대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다. 음. 더군다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는 한 사람만 뽑는 거잖아요. 예. 한 번 뽑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250여 개가 되니까 250여 개의 선거구에서 그 50%가 절대적으로 막 대여섯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제 자랑 같지만 저는 근데 5명 나왔을 때 저는 1차에 그냥 50%가 넘어져서 네. 그냥 이순위 필요 없이 그냥 됐는데 이게 그 250여 군데가 대여섯 명씩 나오는 상황에서 50%가 1차에 넘기가 어려워요. 어렵구나. 그러니까 그 불가피하게 그 제도를 이제 채택한 그렇지, 거죠. 불가피하게. 안 그러면 몇 날 며칠 투표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그 제도를 채택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혀 다수의 유권자들이 생각지 않은
않은 사람이 당선자가 돼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거지. 이거는 지금 중요한 당대표 선거에서는 대표님은 부적합하다고 보신 거잖아요. 절대 부족하죠. 어. 부적합하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일단은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정청래 후보 측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한대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요. 그 당시에는 3등이 약체였기 때문에 배제를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1번 찍고 약체인 별 영향가가 없는 3번을 찍어.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 2, 3번이 어찌됐든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예,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이 선호 투표라는 게 연대 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번을 음. 김민석 지지와 송영길 지지자들은 송영길은 노골적으로 지금 연대의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같이 공동으로 정청래를 때리고 있잖아요. 예. 정청래가 사실 혼자 지금 도에 청청하고 있는 예.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김민석 1번을 찍고 2번은 송영길. 송영길 그렇게 찍을 가능성이 있죠. 1번을 송영길 찍은 사람들은 2번은 김민석. 김민석. 그렇지. 이제 서로 도와주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정청래는 단 한 표를 그 도움을 거의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네요. 근데 이제 고민정 의원하고 연대를 할 수 있지만 고민정 의원은 현재는 보면 지지율이 미약하다고 봐야 그렇죠. 되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죠, 그거. 정청래 후보는 뭐냐? 1순위 후보 받은 게 다 고작이고 2순위 표는 고민정 할 때 갈 수도 있겠죠. 오히려. 고민정을 1순위로 하고 2순위로 정청래를 찍은 표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거의 없다 봐야지. 그러니까 고민정이를 1순위로 찍는 후보에서 정청래 2순위 표가 일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소수라는 거죠. 그러면 뭐 이거는 약간 불공정 경선 룰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 이거 완전히 불공정 경선 룰이고 예. 그야말로 저 지난 총선 때 박용진 예. 그다음에 그 김철민 의원 예. 떨어뜨리려고 예. 김철민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떨어질 때까지 이 룰을 바꿔가지고 경선을 했잖아요. 아이고 뭐 이것도 민주당의 전통이네요. 전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야. 이미 지난 총선 때부터 이재명 체제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지금 박용진 이제 전 의원이 거의 부총리급의 보직을 받았잖아요. 예. 정청래 후보가 좀 박용진 의원을 만나서 상의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어? 근데 그건 이제 선호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 아니 이거 결국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의원이 그래서 처음에 나는 룰에 신경 안 쓴다 처음에 그렇게 그러다 얘기를 했다가 입장이 바뀌어서 당헌 당규를 보니까 이거 당헌 당규를 바꿔야 된대요. 더군다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 당규를 그렇게 바꾼다면 차기 전당대회에서나 예. 적용을 해야지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 예. 당헌 당규를 바꾼다는 건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야말로 우리는 불공정 경선을 한다. 그리고 특정인을 떨어뜨리기 위한 룰을 만든다라고 차라리 노골적으로 선언을 하고 그렇게 바꾸는 것이 보다 더 솔직하고 양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이제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제가 뭐 정청래 대표를 뭐 꼭 응원하는 뭐 것이 지지하거나 아닌데 응원하는 건 아니에요. 저 예. 지지하거나 예. 응원하는 건 아닌데 예. 이게 상식과 공정에서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원들이 이거 가지고 또 약간 돌령심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민주당 당원들은 반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동정심이 생길 수는 있다고 예, 봐요. 예, 근데 그 동정심은 크질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뭐 흔쾌하게 처음에 첫 마디에 너무나 뻔한 저 속임수이고 조작질인데 불공정 경선인데 그걸 눈치를 못 채고 난 경선 룰에 신경 안 쓴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하루 늦게 이제 뒤에서 참모진들이 아마 얘기를 해줬겠죠. 뒤늦게. 그러니까 뒤늦게 그걸 알아차리는 걸 보고 예. 앞으로 경선의 그 과정에서 예. 전략 예. 전술의 구사 그 예. 력이 예. 상당히 험난하겠구나. 험난하다. 역시 정청래에게는 돌격 앞으로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민주적 전통과 민주적 다양성을 완전히 지워버린 정당이 그러니까요. 변질됐다고 판단해서 제가 탈당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미련은 없지만 네. 너무나 상식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그리고 비민주적인 그런 그 행태를 너무나 서슴없이 노골적으로 하니까 정말 화가 나서 그렇죠. 제가 오늘 SNS에도 한마디 예. 했어요. 민주당의 전통은 저는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민주당은 소멸됐다. 이른바 더불어 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아첨, 더불어 아부만이 남아있는 정당이 돼버렸다. 이런 참 안타까움을 갖고 있죠.